안녕하세요. NG공방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미니 복주머니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필요한 도구들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가죽 뒷면을 보시면요. 가죽 뒷면이 굉장히 잔털들이 많고 거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잔털들이 많고 거치게 되면은 오래도록 사용하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안쪽 면을 먼저 마감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종이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깔아주신 다음에 패턴을 그 위에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동봉되어 있는 헝겊을 손에 감아주신 다음에 일정 양을 묻혀서 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발라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잔털들이 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뒷면에 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마감재는 손에 묻어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다만 입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해 주시고 모서리 부분의 잔털들도 잘 눌러질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잘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차후에 마감재가 앞면에 묻게 되면은 하얗게 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후에 하얗게 굳게 되는 것들은 물티슈로 닦아내면 다 닦여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잠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U자형의 타공되어 있는 구멍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전체 길이의 총 4배의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실을 풀어서요. 똑같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길이를 재어서 4배를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늘에 실을 꿰어 볼 텐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봉되어 있는 쪽가위는 날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통 부분을 잡고 재단을 해주셔야 손이 다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가죽공예용 바늘로 일반 바늘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강합니다. 신발이나 가방, 옷, 그리고 방석류에 잘 꽂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늘은 웨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늘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꼭 웨빙에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늘에 꽂혀있는 웨빙을 빼주시고요. 일반 바늘에 실을 깨는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 한쪽 끝부분과 바늘 뾰족한 부분, 끝부분을 똑같은 높이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 길이만큼을 손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길이가 바늘 길이만큼이구나 하는 부분을 손톱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손톱으로 표시한 부분을 바늘 끝 뾰족한 부분으로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실의 중간으로 관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뒤에 실의 양이 거의 유사해야 실이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꼭 앞 뒷면의 실의 양이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관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짧은 쪽 실과 긴 쪽 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쪽 실이 아니라 긴 쪽 실로 이제는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긴 쪽 실을 잡고 6mm 정도 더 떨어진 부분에 관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치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여기에 보이시는 이 아치가 너무 커도 실이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되고요. 너무 작아도 매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아치를 만들어 주시고, 사이의 간격은 거의 6m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또 긴 쪽 실로요,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간에 S자 모양의 고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짧은 쪽 실로 바늘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꼭 짧은 쪽 실을 활용해서 넣어 주시고요. 방금 넣은 그 짧은 쪽 실 끝부분을 한번 바깥쪽으로 끝까지 당겨 보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늘 끝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긴 쪽 실을 짧은 쪽 실 방향으로 바깥으로 아예 다 뺄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쓸어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실 사이사이를 관통한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작된 바늘은 꼭 다시 웨빙에 꽂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느질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마감재를 바른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패턴 2장을 겹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차후에 바느질을 모두 마감을 하게 되면 뒤집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마감재를 바른 부분이 겉으로 가도록 2장을 겹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웨빙에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턴 2번째 구멍에서 바늘을 넣어서 앞에서 뒤로 쭉 바늘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은 끝부분에 매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끝에 한 3cm 정도 남겨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끝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돌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입구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 부분을 실을 2번씩 감아주게 되어야 훨씬 더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입구 부분은 2번씩 감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위쪽으로 바늘을 쭉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맨 위에 부분, 이렇게 입구 부분이 떨어져서 있으면 안 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실을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살짝 이 부분을 잠깐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첫 번째 구멍으로 쭉 빠져나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으로 이렇게 감아진 바늘단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실을 뒤로 넘긴 다음에 똑같은 첫 번째 구멍으로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째 구멍으로 다시 넣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땀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끝부분까지 바느질을 홈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동을 하면서요. 한 칸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되지 않은 비어진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바느질하는 것을 홈질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반대쪽 마지막 구멍까지 한 땀씩 이동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바느질은 실은 꼭 이렇게 팽팽한 느낌이 들 때까지 잡아당기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꽉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구겨질 수 있는데요. 팽팽한 느낌이 들 때까지 실을 잡아당겨주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이 되면요, 위로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위로 이렇게 실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넘어간 뒷부분에서 다시 앞부분으로 쭉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요. 한 번 더 뒤로 넘겨서 뒤에서 앞으로 동일한 구멍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 땀도 이렇게 한 땀 내려와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비어져 있는 곳을 메워주면서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실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 다 동일하게 홈질을 하면서 비어있는 곳을 메워주는 겹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실이 튀어나와 있는 구멍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요, 실을 잘라주실 때는요, 앞 뒤에 실을 튀어나와 있는 실을 약 2mm 정도로 양쪽을 아주 짧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늘을 꼭 웨빙에 꽂아서 보관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감인데요. 마감을 할 때는 우드스틱과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드를 조심히 열어주시고요. 우드스틱 끝에 본드를 조금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전에 잘려져 있던 요 조그만한 실을 그 구멍 그대로 우드스틱으로 넣어 숨겨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놓고 이렇게 실을 그 구멍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숨겨주세요. 튀어나와 있는 본드들은 아까 사용했던 헝겊으로 닦아내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본드를 발라주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끝을 밀어 넣어 숨겨주시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반대쪽에 튀어나와 있는 실들도 본드를 묻혀주면서 구멍 안으로 밀어 넣어 숨겨주세요. 이 마감법은 가죽 제품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실 마감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죽 제품들의 실들이 터져 있을 때 이렇게 본드를 묻혀서 그 구멍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마감법을 하시게 되면은 말끔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잘려진 실들을 모두 구멍 안으로 다 본드를 묻혀서 밀어 넣어 숨겨주시고요. 새어나오는 본드들을 헝겊으로 닦아내어서 어느 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깨끗하게 잘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이 완료되고 나면 본드는 꼭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 본드는 꼭 가죽공예 때만이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본드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면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패턴을 한번 뒤집어 볼 건데요. 이렇게 뒤집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쪽까지 다 뒤집어지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동봉되어 있는 스트랩을 한쪽 끝부분 이렇게 바느질 선이 있는 한쪽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구멍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쪽 끝까지 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한쪽 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랍스터 고리를 달아줄 건데요. 이 랍스터 고리는 더블링과 함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더블링은 손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손톱 부분을 다치실 수가 있어서요. 우드 스틱으로 한쪽 끝부분을 이렇게 우드 스틱으로 밀어 넣어서 충분하게 입구 부분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랍스터 고리 끝부분 링에 더블링을 조금씩 천천히 밀어 넣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돌리면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끝부분에 이렇게 랍스터 고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쪽 끝부분에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반대쪽 끝까지 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해서 끝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는 이 잠금 장식을 달아주게 될 건데요. 잠금은 이렇게 눌렀을 때 중간에 구멍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한쪽 구멍에 스트링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반대쪽 스트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임끈을 만들어 주시고 두 개를 같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임끈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쁜 모양으로 잘 접어주시면 됩니다.